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ISA, 연금저축, IRP와 같은 절세계좌 3총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편으론 대체 어떤 종목들을 사 모아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은행 예적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이 편안한 모아갈수록 마음 한편이 아주 든든해지는 최고의 ETF 3가지와 그에 매칭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종목 비교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스파이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종목이죠. 이 스파이가 추종하는 S&P 500 지수는 미국의 가장 크고 안정적인 500개 기업의 주식을 포함하는 지수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약 80%를 대표하기 때문에 스파이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경제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스파이 종목의 섹터 비중을 보시면 IT 섹터가 32.95%, 금융이 13.45%, 경기소비재가 10.79%, 헬스케어가 10.48%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조금씩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이의 탑10 비중을 보시면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은 7.03%의 엔비디아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 6.88%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21%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 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름만 봐도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 큰 비중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 비중에서 35%를 이 탑10 종목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파이 종목을 백테스팅 해보면 10년 연평균 주가 수익률이 12.86%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파이에 월에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자산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계산기는 제가 전자책을 제공해 드릴 때 같이 전달을 드렸었죠. 배당 계산기와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에 100만원씩 연평균 수익률 12.86% 적용했을 때 10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 되고요. 수익금 또한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만큼 수익금이 커진다는 거고요. 총 자산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100만 원씩 20년을 투자한다면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 되고요. 수익금은 무려 8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자산은 11억 2천만 원이 되네요. 다음으로 3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원금은 3억 6천만 원인데요. 수익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39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자산은 42억이 되는데요. 정말 시간이 감에 따라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정말 100억이 넘는 금액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겠죠. 자, 그럼 이 스파이 종목을 우리가 절세 계좌에서 담아갈 건데 한국판 스파이 종목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표되는 4가지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비교이고요. 4가지 종목 중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5조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가장 작은 종목은 라이즈 미국 S&P 500 종목이네요. 다음은 한국판 스파이의 추적 오차율인데요. 이 추적 오차율은 낮을수록 원조 스파이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 현재까지 추적 오차율을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차트로 나타내 봤습니다.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에이스 미국 S&P 500 상품이고요. 0.14%입니다. 그리고 추적 오차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0.35%의 라이즈 종목입니다. 다음은 괴리율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이 괴리율은 순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가격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괴리율 역시 제가 모두 다 데이터를 입력해서 차트로 한번 그려봤고요. 이렇게 한 번 더 평균 괴리율을 나타내 보면
괴류율 평균값이 가장 높은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 0.037%이고요. 가장 낮은 상품은 0.019%의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입니다. 다음은 지급한 분배금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여기서 코덱스 상품의 경우 TR 상품이기 때문에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3개 상품의 2024년 분기별 지급 분배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율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2024년 1분기에 분배율이 조금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분배율은 0.3%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배금을 비교해 보시면 타이거가 63원, 에이스가 61원, 라이즈가 49원이네요. 보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종목마다 주당 가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배금보다 시가 대비 분배율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올해 총 지급한 분배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분배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0.36%의 타이거 미국 S&P 500 상품입니다. 다음은 한국판 스파이의 총 보수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보수는 총 보수 플러스 판매 수수료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기타 비용입니다. 보기 쉽게 차트로 한번 그려봤는데 실제 총 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은 라이즈 미국 S&P 500 상품입니다. 만약 1억으로 해당 상품들을 거래할 경우 1년 부담해야 하는 총 수수료는 타이거의 경우 17만 7,400원, 코덱스는 18만 3천원, 에이스는 17만 100원, 라이즈는 14만 8,4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솔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솔의 경우 총 보수가 조금 높더라고요. 20만 9,700원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판 스파이의 총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1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만 나타낸 표입니다. 무려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40% 올랐고요. 이 중에 코덱스 같은 경우는 분배금이 모두 재투자되기 때문에 총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TR 상품 제외하고 총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솔 미국 S&P 500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주가 상승과 분배금까지 모두 더한 최종 수익률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덱스 상품의 경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42.63%가 지난 1년 동안의 총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상품은 여기 밑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개 상품의 지난 1년간의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위 상품이 바로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이네요. 아무래도 분배금을 받지 않고 바로 재투자를 해서 굴리기 때문에 총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기준일을 잡고 총 수익률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의 등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QQQ라는 종목입니다. 이 QQQ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성장성, 혁신성을 담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섹터 비중을 보시면 절반, 그러니까 50%가 IT 섹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 서비스이고요. 세 번째는 경기 소비재인데 정말 IT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스파이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QQ의 탑10 종목을 보시면 엔비디아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애플,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탑10 비중이 정말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정말 잘 올라가지만 내릴 때도 많이 내려간다는 점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종목의 10년 연평균 주가 수익률은 백테스팅 해본 결과 무려 17.92%인데요. 그러면 이 QQQ 종목에 월에 100만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10년간 투자할 경우 원금은 1억 2천만원, 수익금은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스파이와 수익금에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만약 30년 동안 투자할 경우 원금은 3억 6천만원인데 수익금은 136억 9천만원이 되고요. 총 자산은 140억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숫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숫자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 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은 이렇게 17%의 수익률을 냈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정된 수익률은 아니라는 점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때마다 느끼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금이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는 점 정말 놀랍고요. 이 복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방 QQQ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대표되는 4가지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품은 역시나 타이거 상품이고 가장 작은 상품은 라이즈 상품입니다. 추적 오차율 역시나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차트로 한번 그려봤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상품은 이때 앞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시점부터 상장일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QQQ의 추적 오차율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0.14%의 에이스 상품이고요. 가장 높은 상품은 0.24%의 타이거 상품입니다. 다음은 괴리율이고요. 이렇게 차트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 괴리율이 가장 낮은 상품 역시 에이스 상품이고요. 가장 높은 상품은 솔 미국 나스닥 100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솔 상품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괴리율이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분배금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타이거 상품이 정말 월등하게 높죠. 그런데 이건 주당 가격이 높아서 이렇다는 점 알고 보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분배율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분배율로 보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나 코덱스 상품의 경우 TR 상품이기 때문에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나머지 3가지 상품을 비교해 보시면 평균 시가 대비 분배율이 0.16%로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총 보수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총 보수가 가장 높은 상품은 솔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이고요. 0.4965%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상품은 역시나 라이즈 상품 이네요. 라이즈는 기존의 KB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타이거의 경우 21만 3,700원, 코덱스는 17만 5,400원, 에이스는 19만 300원, 라이즈는 17만 3,200원, 솔은 49만 6,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너무 총보수가 높은 상품보다는 낮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한국판 QQQ의 총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총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상품입니다. 분배금까지 모두 합한 총 수익률 비교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약 4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제가 데이터를 잘못 수집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바로 앞에서 살펴본 S&P 500의 총 수익률이 42% 정도가 나왔는데 QQQ가 40% 정도이더라고요. 보통 QQQ가 더 높은데 하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 기술주가 많이 하락하면서 S&P 500보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가 더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최강자는 스파이가 아닐까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 3번째 종목은 슈드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미국 배당주 100개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탑10의 종목 비중을 보시면 블랙로우, 시스코 시스템즈, 홈디포, 버라이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주보다 조금 흐름이 안정적인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섹터 비중을 보시면 정말 도넛 차트가 예쁘게 색깔별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QQQ의 경우 IT 비중이 정말 절반 가까이 차지를 했었는데 슈드의 경우는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에너지, 산업재 등 여러 가지 섹터들로 골고루 잘 나누어서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앞에서 살펴본 종목들보다 훨씬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있죠. 이래봬도 슈드의 10년 연평균 주가 수익률은 11.49%인데요. 슈드에 월에 100만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역시나 수익금과 총 자산을 살펴보시면 10년 동안의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수익금은 1억 원이 됩니다. 20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은 2억 4천만 원, 수익금은 6억 9천만 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건 온전히 주가 수익률만 따진 수익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배당금까지 포함을 한다면 훨씬 더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배당금도 지급하면서 높은 주가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께 이 슈드가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동기부여가 팍팍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판 슈드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미당, 코미당, 에미당, 솔미당이 있죠. 이번에도 하나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판 슈드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상품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이고요.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가장 낮은 상품은 최근에 상장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이네요. 다음은 한국판 슈드의 추적 오차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겟 커버드콜 상품도 같이 끼워서 비교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커버드콜형의 추적 오차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번 더 차트로 비교를 해보면 미배당 시리즈 중 가장 추적 오차율이 낮은 상품은 코미당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상품은 에미당이고요. 프리미엄을 많이 지급하는 커버드콜 상품의 추적 오차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역시나 괴리율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차트로 보시면 코미당은 오히려 괴리율이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가격이 더 저렴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해당 표 참고를 해주시고요. 분배금 또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배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은 커버드콜형 상품이고요. 여기 타이거 미국 배당 타겟 커버드콜 1호 상품은 월 중순 배당으로 변경되면서 9월에 많은 분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덱스 상품의 경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평균 분배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솔 상품이 33원, 에이스가 40원, 타이거 미배당이 36원입니다. 그리고 타겟 커버드콜 1호 상품이 63원, 커버드콜 2호 상품이 92원이네요. 한국판 슈드 중에서 1년 분배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이고요. 시가 대비 분배율을 한번 비교해보면 솔이 0.31%, 에이스가 0.35%, 타이거가 0.32%입니다. 다음으로 총 보수 비교를 해볼 건데요. 실제 총 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은 코미당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상품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TL 상품이고요. 1억 거래 시 드는 수수료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4만 1,300원, 코덱스가 11만 900원, 에이스가 15만 6,700원, 솔이 15만 5,400원입니다. 그리고 TL 상품이 19만 5,300원이네요. 확실히 커버드콜형 상품들의 수수료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판 슈드의 총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총 수익률 면에서는 커버드콜형 상품보다 기본이 되는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미배당 시리즈 중 가장 총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셔도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참고로 코덱스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절세 계좌에서 무지성으로 모아가기에 전혀 손색 없는 총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만의 최고 ETF 픽을 고르셨나요? 최종 정리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 중에서 각 기준별로 1위 상품을 나눠봤는데요. 시가총액 분배율 면에서는 타이거 상품이, 괴리율, 분배금 재투자, 총 수익률 면에서는 코덱스가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오차율은 에이스, 총 보수는 라이즈가 유리했네요. 두 번째는 한국판 QQQ고요. 시가총액은 타이거, 분배금 재투자가 가능하고 총 수익률에서 경쟁력 있었던 상품은 코덱스, 괴리율 추적 오차율이 낮았던 상품은 에이스, 총 보수가 낮았던 상품 역시 라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슈드는 시가총액과 총 수익률 면에서 타이거 상품이 가장 경쟁력 있었고요. 추적 오차율, 괴리율, 총 보수 면에서는 코덱스 상품이 괜찮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분배율 면에서는 에이스가 괜찮았네요. 사람마다 투자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모두 다르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굳이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팔고 갈아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운용사 간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괜히 사고 파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모아가는 종목을 오늘 픽한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직접 이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당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똑제의 자세한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똑제 전자책 곧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결론이죠. 투자금이 적다고 투자를 미루지 마시고요. 앞에서 시뮬레이션 보셨다시피 우리는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을 때부터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일반 위탁계좌, 미국 주식 직접 투자보다는 일단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계좌들 먼저 활용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비교 정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이번 분기에는 A라는 종목 모아가고 그 다음 분기에 조금 경쟁력이 바뀌면 B라는 종목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팔지는 않고 제가 매달 월 적립 매수를 하면서 해당 종목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운용사 종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량 모으기에 우리는 끝까지 집중을 해야겠죠. 앞으로도 저는 매 분기마다 해당 데이터를 공유해 드릴 거고 자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 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누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똑제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